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쇼니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00만부 베스트셀러 곤도 마코토 닥터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5부를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6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부의 제목은요. well dying, well-being이 아니라 well dying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중요한 얘기죠.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두 번째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것을 해라. 세 번째가 초장수 사회, 새로운 인간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이 곤도 마코토의 사전 의료 의항서 이렇게 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 책이 나온 지가 정말 꽤 됐는데 이분이 뭐 초장수 사회 그리고 죽는 것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85년도인가요? 네. 85년도에 일본에 처음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뭐 일본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봤었는데 네.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한 28, 뭐 9 이럴 텐데 40세에 인생을 새롭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어요. 85년도에.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다는 일본이 굉장히 빨리 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아이디어도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2011년에 행해진 설문조사인데요.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 같은 병으로 죽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제일 많았어요.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 답이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 병석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다 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 같은 병으로 갑자기 죽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거는 꼭 일본 사람뿐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고통 없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뭐 이런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다가 죽는 거 그렇죠. 어디 밖에 나가서 객사하지 않고 뭐 그런 걸 바랄 텐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수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평균 수명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기대 수명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생활 수명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 그런 수명. 그걸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뭐 남자는 몇 살까지 살 수 있고 여자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자꾸 가고 있고 이제 선진국일수록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몇 년 더 살고 뭐 좀 덜 발달된 나라보다는 더 발달된 나라가 더 오래 사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85세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건강 수명은 현재 한 75세 정도라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75살까지는 남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10년 이상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사회적으로 의료 비용이 많이 든다 할 때 물론 뭐 질병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이런 고령화에 따른
병이 걸리면 간병하는 비용도 들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 비용도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명제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을 근접하게 갖다 놓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곤도마코토 박사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6부 중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이 뭘까요? 이게 참 응급 상황 외에는 병원에 안 간다. 이분은 의사시면서 계속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의 주장은 그거죠. 이분도 참 이 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응급 상황 이외에는 병원을 가지 말라 이 말은 병원을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일반인이 듣기에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를 더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미 치명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병원에 가지 마 이런 논조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생명이라는 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나 지당하고 맞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심지어 독감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우리 생명을 현대의학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들여다보면 스스로가 그 질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지 현대의학이 있기 때문에 100% 걔를 도와준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 야 그렇다 그러면 항암제가 있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고 병원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의약품이 좋아졌는데 무슨 병이든 가서 병원에만 가면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서 부지기수로 죽어 나오는데 그게 병원에 가면은 뭐 무조건 째고 수술을 하면 결국은 삶의 질이 나빠지고 살려놓는다고 해도 그게 산 거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군요. 관점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오히려 잘 죽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병원의 도움은 받되 의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뭐 그게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습관 4가지 중에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일본식 말 같아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네.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폐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서 6개월 정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뭐 너무 어렸다기보다 한 30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일을 처음 당했잖아요. 네. 우리 집안에서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내가 병원에서 죽기 싫다고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그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폐암은 지금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암인 것처럼 지금 뭐 90년도 같으면 벌써 거의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 전에는 폐암 같은 건 거의 뭐 말기 가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병원에서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 그 남아있는 시간을 그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내가 내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했죠. 예를 들어서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는 거 안 가는 거를 그냥 방관했다고 내가 끝까지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 이제 제 그 이야기 때문에 병원을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할 권리도 없고, 그죠? 그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입원을 해서
점점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병원에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소위 말하는 연명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연명 치료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뭐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시 살리고 뭐 약을 줘서 살려놨다고 친들 그 생명이 한 달을 더 연장되든 두 달을 더 연장되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당사자한테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그때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은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내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정하고, 그걸 가족들한테 알리고, 또 자기가 뭐 그걸 소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 연명치료에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처음 당한 일이라서 그러셨다고. 저도 이제 저희 집안에 처음에 이제 이런 당한 게 어머니 치매로 이제 좀 응급실에 들어가셨을 때인데 그 연명치료를 사인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기를 쓰겠냐 안 쓰겠냐.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안 쓰겠다 그러는 게 왠지 죄책감이 그쵸. 느낄 것 같아서 저희는 연명치료 기기를 쓰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것도 자식들은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쓰자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기가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정말 후회합니다. 7년을 연명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가족도 가족이 좀 말씀하신 대로 환자도 너무 힘드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이런 일 안 겪으신 젊으신 자녀분들 연명치료 기기 사용하는 건 절대 안 하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그 자식들이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갈 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즉 그 악화가 되니까 그걸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으니 내가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네. 지금 우리 정 대표님처럼 그냥 가자마자 사인하라 그러면 다 하겠죠. 그러니까요. 자식이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쵸. 부모가 생명을 연장하는 거를 동의 못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먼저 그 결심을 하고 자식들하고 그걸 공유해서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이건 정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말 원했던 일이니까 이건 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더 도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지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연명치료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중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이건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이야기인데 네. 뭐냐면 넘어지면은 지금 한 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수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런데 2번 넘게 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병원에 나올 때는 못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령에 있는 분들은 넘어져 가지고 골절상 입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원인을 넘어져서 돌아가셨다고 안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워 있다 보면은 그 뼈가 망가지고 또 그럼에 따라서 모든 장기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결국 죽는 거예요. 네. 암 환자도요 죽을 때 저희 아버님도 사인이 뭔지 아세요? 폐렴이에요. 네. 폐렴이라고. 그 암이 아니야. 폐암이 아니야. 폐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면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뼈에 대해서 뭐 늘 강조하고 우리가 뼈를 어떻게 하면 튼튼히 할까, 또 뼈가 망가졌으면 어떻게 리커버리를 잘 할까에 대해서 늘 뭐 주장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노령이 들수록 뼈 건강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걸어야 된다. 네. 그죠? 네. 걷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빼먹은 얘기가 뭐냐면
걷게 되면요, 우리 이 뇌에서 그 간뇌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간뇌라는 게 우리 뇌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라고. 근데 걔가 척수다발이 거기 다 달려 있어요. 거기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발바닥에서 이걸 안 받쳐주면 네. 그 기능 자체가 자꾸 약화가 돼가지고 어느 날에 간뇌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신체적으로 간뇌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부분에 관장하는 일을 하니까 그것이 나빠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장기가 불균형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걷고 운동하고 뼈를 튼튼히 하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평균대를 지나가는 체조 선수가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균형을 잡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평균대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에 몸이 뭐 좀 둔해졌다 그래서 자꾸 피하잖아요. 움직이는 걸. 더 잘 움직여야 균형도 더 잡게 되고 안 넘어지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뭐 주의가 되겠습니까? 고령이 되기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해놓는 방법이 그렇죠. 가장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중에서 4번째. 치매가 걸리지 마라 이건데 네. 이거는 이제 요즘 고령 사회니까 오래 살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뭐 건강 수명 하고 기대 수명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치매가 걸렸다 해도 약 15년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네. 응? 네. 여러 가지 의료적인 보조 방법이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모르잖아요. 본인 인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인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맞아요. 또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니까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은 이야기죠. 응?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우리가 뇌가 안 나빠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 저희 쓰는 뭐 거. 영상에서도 저희가 만들어서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뒤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기초 체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이 이제 지금 치매 얘기 잠깐 나왔지만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것을 해라 라는 항목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5분가? 거기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네. 거냐면 우리가 그때 터치, 네. 스킨십. 스킨십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웃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감정 표현. 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을 느릴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수성이라 함은 뭐냐면 우리가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오감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을 잘 표현하고 남하고 공유하고 네. 나누고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친구, 나의 가족들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걸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하여튼 감정 나는 대로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항목이 초장수 사회의 새로운 인간이 되어라 라는 항목입니다. 이건 뭐 했던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뭐 초장수 사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맞아요. 세상이. 맞아요. 과연 우리한테 죽을 기회를 줄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딜레마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 현재 지금 제가 뭐 금년에 63인데 네.
내가 살아온 것만큼 더 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불길한 예감이네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반을 더 살려면 못 살 것 같은데. 나보다도 밑에니까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게 없어. 음. 시간을 좀 낭비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걸 내가 나이 먹었다고 자꾸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배워 이러지 말고 새롭게 바뀌는 걸 자꾸 따라가고 학습하고 해야 네. 뇌도 침에 안 걸리고 네. 또 살아가는 것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오래 사는 만큼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재설계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 6부의 마지막 항목에 가기에 앞서서 이 책에 보니까요. 암을 선고받았을 때 대처법이라는 또 항목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얘기하기 참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우리가 소개하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뭐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수술을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저도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특별히 뭐 장기를 잘라내고 뭘 뜯어내고 하는 거, 뭘 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든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암이 치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그런 현대 의료계에서 암에 대해서 그 무슨 암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뭐 암이 있으면 이거 위암이면 뭐 자릅시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자를 수밖에 없는 일인지 잘랐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뭐가 예상이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자 그냥 암이 있는데 평온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암하고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뜻은 뭐냐면 피지컬리 자르고 뜯고 꼬매고 하는 일을 해가면서 살 건지를 심각하게 결정을 해보세요. 이런 말인데, 이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그 암에 걸린 당사자가 이걸 듣고 판단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정말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거 치료 안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친구들 만나면 이제 아직 지금 뭐 암 환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항암 치료 안 받아. 난 병원 안 가.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사실 박 박사님하고 사석에서 얘기 나누면서 야 그거 암에 안 걸렸으니까 하는 얘기지.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이제 어려움에 닥치면 그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면 그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나 혼자면. 근데 나하고 가족이 있잖아. 내가 와이프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자녀가 어리네. 그럼 자녀를 내가 없어지면 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다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 소개를 했지만은 그렇게 뭐 돌이킬 수 없는 말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 결정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남한테 욕먹을까 봐 그렇죠. 자식의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암 환자한테 해당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정말 말기암 환자는 그렇게 해도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왜 그 시간을 낭비를 하겠어요. 네. 그거보다는 내가 더 내 인생을 잘 정리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거꾸로요. 암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6년, 10년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하면은 정말 끝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때에 자기한테 맞는 결정을 해서 내가 그 암과 함께 살아가면서 얘를 다독거려서 내가 이겨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방법,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분이 이 곤도 마코토의 사전의료 의향서라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우리 정 대표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냥 집에서 자다가 죽는 걸 제일 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통계적으로 네. 자기 집에서 죽는 사람은 12.4%밖에 안 돼. 네? 그리고 80%는 병원에서 죽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죽는 사람이 한 4.3% 되니까 다 객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전 뭐 의료 의향서인가? 이거를 써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마지막에 잘 죽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요구하는 글을 써놓자 하는 거거든요. 네. 정 대표님이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야, 이분 저 참 내용 아주 가슴이 찡한 내용인데요. 곤도 마코토의 사전의료 의향서입니다. 연명 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64세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 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서 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유형 같은 내용이고요. 전 이 내용이 지금 제 마음이랑 현재 제 마음이랑 똑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연명치료. 아까 우리가 우리 경험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얼떨결에 그냥 사인해버리니까 7년을 연명 치료를 한 거잖아. 네, 저는. 네. 그죠? 거기에 인간의 뭐 삶의 존엄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잘 죽을 권리도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잘 죽을 권리.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길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난 6번에 걸쳐서 이 책을 사실 이 출판사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책을 디테일하게 해서. 근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언제 죽고 무슨 이유로 죽고 그건 다 다르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미 죽는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오늘 내가 암이 걸려서 어려움에 계시든지 어떤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날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날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영상 만드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살아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100만부 베스트셀러 곤도 마코토 박사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마지막 제6부를 우리 쇼니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